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네, 더위가 빨리 오는가 봅니다. 우리네들 발걸음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도 그렇겠죠. 지하철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자그마한 일에도 많이들 민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라 늘 경제 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들 쓰는 말이나 젊은 학생들이 교수에게 대하는 태도나 또 많은 시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고 날도 더워지게 되면 짜증날 일이 많아지겠죠. 호흡을 조금씩 느리게 가져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5월 11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에 모든 걸 걸겠다며 오늘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제 홍영표 의원도 관심 있다고 했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선에서 3위,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참패한 국민의당 당의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영주 의원 2부에 연결해서 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십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3부에서 확인해 보시고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가 인일 주목받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 더불어 포럼 공동대표로 참여한 분, 4부에서 황교익 마칼럼니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야당에서 이제 집권 여당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요? 더불어민주당이죠. 16일 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는 이 당 정책 호흡 맞춰야 되고요. 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야당과 협상도 해나가야 되는 만큼 임무가 막중하겠죠. 오늘 기자회견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삼선의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자, 이제 파격적 인사도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제왕적 권력 나누기를, 그렇게 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예. 국무총리는 아주 협치에 유능하신 분이고요. 예. 비서실장은 그 자체로 상당한 어떤 과거에는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졌는데 50대 비서실장을 기용함으로 해가지고 네. 비서실을 아주 젊고 실무적으로 만든 거고요. 네.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통해서 협치, 소통, 개혁을 상징하는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다가 지금 배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소통의 실패, 비선에 의한 탈법, 제왕적 권리 행사 이런 네. 것들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성공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성공하셔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선거 때도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의해서 국민의 삶이 무너졌고 예.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가 결국 협상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제가 하겠다. 네. 그러고 이제 이 새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과 통합 의지를 잘 실천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을지로위원장으로 그동안 불공정,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기도 했고. 네. 또 숱하게 많은 갑과 을 사이에, 협상을 쭉 해오면서. 네. 협상력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네. 그렇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예, 어제 홍영표 의원도 저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원내대표 출사표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 끝에 성공하셨고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도 후보자도 저번에 한번 출마를 하셨었죠. 네, 지난번에 했다가 예. 아주 아까운 표차로
실패를 했죠. 예, 이번에는 꼭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당 내외 당정청의 성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10년 만에 그야말로 여당 원내대표 임무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어떤 각오이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대내외적으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그러니까 아주 중첩된 위기에 놓여져 있죠. 그 안으로는 국정농단을 했던 기득권 세력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또 권력기관의 개혁 등의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청와대와 한 팀을 잘 이루어서 난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이 당정청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야당이 아니고 문제제기 집단이 아니라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막중한 임무가 있죠. 이제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출발 또는 한계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질서 있는 개혁,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가는 개혁을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게 난제라고 하는 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 내용도 있고요. 미국의 요구 또 중국의 어떤 규제도 상당히 존재하고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북핵 문제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민생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오프닝에서 많은 서민분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지금 무겁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을지로 위원회도 계셨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부와 또 청와대와 의회를 국회를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끼어 있는 건데 이건 우리의 관점에서 그리고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북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대로 요번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미국과 중국과 함께 이런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제 문제, 우리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가 되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공통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개혁 과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또 다른 당에라도 제안을 해서 공통 공약에 대해서 함께 추진해가는 그런 틀을 잘 만들어서 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문외한입니다만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 어쨌든 중도 보수가 44%에 육박하는 그런 투표 지지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상대방 측에.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비록 41%가 조금 넘는 득표율을 얻으셨습니다만 결국 이 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포부이신지요? 결국은 협치를 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고 토론해서 어떤 길도 새롭게 만들어갈 각오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런 우리 사회의 갈등 사안들에 오랫동안 그리고 대단히 여러 차례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상생협약도 체결하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야당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 당의 절반을 내줄 각오로 이런 관계 설정을 해나가고 야당과 관계 설정을 해나가고요.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기본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야당을 존중해 가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를 떠나서 민생 문제만큼은 정말 초월한 어떤 의견들이 나오셔야 되고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도 제가 을지로위원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우원식 의원님 그러면 정말 을을 위한 의원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재벌 개혁이 뭐라 그럴까요?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재벌 개혁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공약 1호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거든요. 네네. 이제 재벌 개혁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부분이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누적돼 있던 불공정,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민생과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일이 네. 이 대통령이 그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예. 우리 사회의 이런 기본적인 그 구조, 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구상은 앞으로 당과 정부가 충분히 숙고를 해서 네.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지만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 유통대기업과 골목상권, 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필요한 법, 제도, 현안 해결 등을 당면 과제로 삼고 그 해결에 필요한 정부와 당의 역할을 찾아나가도록 제가 원내대표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 정부 기구로 이제 설치되는 만큼 법적인 권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내부자 고발에 대한 보호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내부자 고발자에 대한 보호. 현대기아차 자동차 엔진 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우원식 의원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저희도 을지로위원회 그동안 하면서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또는 최소한의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아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개헌 문제입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되시면 풀어야 될 숙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논의의 중심에 있었는데 중심에 서서 질서 있게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약대로 개헌 투표를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그 원칙은 국민 중심, 즉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이 지방 분권을 비롯한 분권과 협치 그리고 선거구제 이런 것들을 비롯한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이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고 그 속에서 논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내년 초까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잘 만들어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붙여서 그 개헌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각 인선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통합, 화합 차원에서 다른 정당,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인재 발굴도 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와 통합을 이뤄나가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를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고 저는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입각 제한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될지 그건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협치와 통합을 이뤄나가기 위한 의지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역시 국회와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시면 이 청와대를 또 정부와 함께 잘 정무적인 내용을 소통하셔서 국민들 삶을 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